이렇게 비상계엄 폭풍으로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과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두 분 모셨는데요.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렇게 당시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금 전 기자회견 한 분이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 단장 아니겠습니까? 예. 특전사 소속이고요. 그래서 12월 3일 날 국회 현장에 투입된, 다시 말해서 현장에 있었던 군 간부의 증언이라서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검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가 있겠고요. 예. 오늘 발언 내용 중에 지휘소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부분. 예, 그 주장이 있었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앞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뭐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말 무식하다. 어떻게 저렇게 군인들을 범죄 현장에 저렇게 끌어들일 수가 있을까? 아니 이 특수임무단 단장도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거든요. 아니 북한의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 대기하라 해놓고 갑자기 국회로 투입하면서 갑작스럽게 30분 만에 지휘를 하면 이 특수임무단 단장은 멘붕이 올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헬기를 가지고 갔었습니다만 국회를 뚫는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해도 끌어내는 게 맞는 건지 잘못된 건지 무슨 목적인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뭐 다행이지만 계엄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이 실패한 건 다행이지만 저렇게 군인들을 무책임하고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고요. 앞으로도 저렇게 특수임무단 단장은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자신이 책임져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뭐 자신의 권한을 여당 대표하고 국무총리에게 줘버리겠다고 하고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또 한동훈 대표는 책임지고 직무정지를 시키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말을 바꿔서 탄핵에 반대를 하고 자신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당이 자중질환에 빠지고 있고 그냥 민주당에게 정권 빼기 싫어서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다가 결국에는 국민들의 민심을 한 톨의 민심까지도 다 뺏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현택 특수임무단 단장 기자회견과 관련한 두 분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준비된 질문으로 오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한 총리와 여당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법적 근거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헌법 제86조 2항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한다.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의 행정 통괄 권한이 헌법에 명백하게 명시돼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권한 이양을 위임했을 때 충분히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할 수 있다.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지난주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수습 방안은 당의 일임하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에 함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은 결국 본인의 권한을 기본적인 행정부 통할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긴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대통령의 직무는
배제된다, 정지된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그 같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발언이 아니고 예.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협의 끝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정부 통할 권한은 유효하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당정 협의를 하는 부분은 예. 이거는 헌법상에 명기돼 있지 않을 뿐이지 그동안 당정 협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집권 여당과 또 윤석열 정부에서 당정 협의를 할 때 민주당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무게 중심을 갖고 이렇게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덕수 총리와 여러 가지 국정 현안과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같은 주제로 부위원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지금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의 권한을 한동훈 대표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안 됐는데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리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탄핵에 찬성하겠습니다. 직무 정지시키고 그만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력을 다 줄 테니까 버텨주라. 탄핵만 안 당하게 해주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너가 탄핵에 찬성하면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주는 꼴이다. 그러니까 너한테 권력을 모두 주겠다. 뭐 이랬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압박하고 협박해서 탄핵을 미끼로 그 권한을 이양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자신이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한덕수 총리와 같이 고스란히 나눠 갖는 모양새를 취한 건데요. 이것도 쿠데타하고 헌법 위반이에요. 이것도 내란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멘붕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질서한 퇴진이고요. 앞으로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해서 트럼프 만나고 대통령 대신해서 외교사절 만나고 탄핵에 뭐 김건희 특검법이 또 올라왔을 때 또 거부권 행사할 것입니까? 그럼 대통령이 안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이 이제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뭐 집사처럼 변호인처럼 모든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검찰이 저는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칠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까지 검찰의 습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예. 탄핵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도 가능해요. 내란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끈다고 끌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도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게 한동훈 대표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승은 부위원장의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아직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이 불확실성이 있는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예. 가장 이 위태로운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하야하라 그리고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탄핵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에 분명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갈등과 대립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겪었습니까? 그 같은 탄핵의 불행은 더 이상 되풀이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 이걸 갖다가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질서 있는 전국 수습 방안이 중요하다. 지금 비상계엄 문제는 비상계엄 문제대로 사법 처리 지금 법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을 차분하게 냉정하게 잘 수습해야 된다. 특히 지금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각종 경제와 외교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또 북한 역시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투입해서
국가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따라서 질서 있는 퇴진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왜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12.3 사태가 터진 지 지금 며칠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될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또 협의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과 하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전국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른 퇴진이잖아요. 아니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이 되겠어요? 그 여야가 얼마나 대립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대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은 결국에는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것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아니 2달 뒤에 퇴진하면 질서 있고 3달 뒤에 퇴진하면 질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 외에는 질서 있는 퇴진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다 알고 있다고 봐요. 저는 뭐 본인들이 막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뭐 한두 달 안에 제가 봤을 때 구속됩니다. 구속이 될 건데 한두 달 미뤄서 뭐 하겠습니까? 빨리 탄핵 절차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탄핵 과정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뭐 직무 대행, 권한 대행을 운운한다? 이거 자체도 잘못됐고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곧 있으면 검찰에 가서 수사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국회의 계엄 해적 요구권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국회로 와라, 당사로.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행동들을 여당의 원내대표하고 대통령이 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이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것이, 끌어내려지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건데요. 그 얼마 남지도 않은 권력 지금 잡고 있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아마 뭐 오늘 여론조사에서 11%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11%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것도 없어지면 지금 이런 방식은 보수가 괴멸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네. 한 말씀 더 올리면 탄핵 저희가 2016년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하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 그 기간이 도대체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92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됐을 때 2달, 60일 이상 걸렸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도대체 얼마 만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광화문과 남대문 또 서울시청 앞에서 탄핵 반대 또 탄핵 찬성 집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방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 당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정치적인 그러한 대타협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이 적법한 그런 해결 방안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꼭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인 해결책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 네. 여기서 창의적인 창발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어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지 헌법에 나와 있는 탄핵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나치게 아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필요하죠.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협의하겠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로지 탄핵만이 답이다. 이렇게 문을 좁혀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 대표가 밝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한 여당 내 인식차도 좀 감지가 되거든요. 예. 당내 논의나 결정 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감지되고 오선의 윤석열 의원이 대통령이 전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 한 대표에게 개인에게 일임한 건 아니라 했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 사퇴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종의 저희 국민의힘 당내에 그동안 쭉 진행되어 온 계파 싸움, 계파 대결의 양상이 또 이 탄핵 국면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무척 안타깝고요. 지금 이렇게 중차대하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물론 의원총회라든지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당 지도부, 특히 한동훈 대표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러한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조기 퇴진을 위한 리더십, 조기 퇴진을 위한 로드맵은 저희 당내에서 예. 최소한 그리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의원총회를 연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다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불과 며칠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자칫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면 과오를 판단해 우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여야 국회까지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내 인식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왜 필요하냐면요. 대통령을 뭐 끌어내기 위한 용도로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이란 건 뭐냐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네. 탄핵으로서 직무가 정지되면 검찰, 경찰들이 열심히 수사할 거예요. 우리 대통령 이미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사해서 빨리 끌어내리자.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그나마 지금 잘못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상쇄시킬 수 있는 그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검찰, 경찰이 그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직도 검찰을 휘어잡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탄핵이란 것은 일단 직무를 시켜서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검찰,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대통령을 탄핵 절차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절차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이고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뭐 자종 질환이에요. 뭐 자꾸 보수 괴멸, 박근혜 뭐 이런 거 옛날 생각하면서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내란죄는 기소가 가능하고요. 대통령 구속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보다도 지금 신속한 구속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동훈한테 위임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위임했으니까 이게 다투는 거잖아요, 지금. 그 권력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동훈 대표 지금 너도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국민을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은 오로지 그냥 어떻게 민주당한테 정권 뺏기기 싫어서 그냥 며칠 더 있어 보자는 건데요. 이런 개념 자체가 버틸 수 없는 걸 버티는 것, 그리고 계엄이 불가능한 것을 계엄하려고 하는 대통령이나 탄핵을 막을 수 없는데 막아보려고 하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나 저는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권한 행사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금 사직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오호령인가요? 국정원 1차장 지금 임명했잖아요. 진실화해위원장 임명했잖아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고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 대표랑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는 사실상 직무가 배제된 상태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이 나오거든요. 뭐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사표를 신청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국정 업무를 수행했다. 그렇게 보기는 없고요. 이걸 어떤 적극적인 국정 업무 수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누가 보더라도 이상민 장관은 지금 장관으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수사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낸 것이고 대통령은 그걸 받아준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적절치 않고요. 아까 그 국정원 제1차장 임명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이미 지금 탄핵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이미 해임하고 사표 수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던 진행돼 오던 그런 이제 인사였고요. 진실과 화해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이미 진행돼 왔던 그러한 인사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제 법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리가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살펴볼 점이 헌법의 전제가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두 가지 상황 모두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이런 비판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두 분이 모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이게 지금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의견이 일치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사망하면 권한대행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차기 대통령을 임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는 처음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구속되면 권한대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이 끝까지 버티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때 이제 권한대행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더 황당한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요. 국정원 1차장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홍장원 전 차장이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 와서 다 끌어내라. 그리고 위치 추적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해서 위치 추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김어준 씨라든가 예. 이게 사적 보복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적 보복.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겠다라고 하는 사적 보복심의 발로고요. 또 대통령 포고령을 보세요. 의사들 또 처단하라고 하잖아요. 파업하는 의사들, 파업하는 노동자들 체포하라고 그러고 언론 출판 검열하라고 하고 이게 지금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좀 괴이한 미국에서는 괴이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이상한 대통령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걸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못 막습니다. 빨리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초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 의사처럼 빨리 국민들한테 돌아와야 돼요. 자신 얼마 남지 않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바라보면요. 한동훈 대표는 이번 임기 끝나면 이제 끝이에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좀 국민에게 드리고 돌아와라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예,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예, 좀 예. 사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홍장원 제1차장, 제1차장에게 예. 전화를 해서 나눴던 대화 내용에 위치 추적을 하라라는 대목은 네, 전혀 그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했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과 통화를 하면서 뭐 다 잡아 넣어라라고 했던 대상이 누군지 정치인들인지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발로 나오는 여러 가지 전언을 보게 되면 이건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이나 종북 세력에 대한 점검을 언급하고 지시했던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잡아 넣으라 하는데 왜 국정원 1차장에게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까? 국정원 제1차장은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업무란 뭐냐면 해외에 파견돼 있는 우리 정보 요원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대공 수사, 방첩 수사를 갖다가 담당하는 제1차장에게 정치인들을 잡아 넣으라라고 지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신 말씀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정원장과 뭐 제1차장의 발언들에서 배치되는 부분이 아직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직무정지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양측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받아들여서 회담을 하면 본인의 명분이 전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말대로 직무정지를 하고 탄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나기를 좀 거부할 것 같고 당내 의견 수렴을 핑계로 해서 조금은 시간을 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사건 자체가 대통령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홍장원 차장에게도 전화하고 특수전 사령관한테도 전화하고 그다음에 지휘통제실까지 와서 김영현 전 장관과 이런 군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도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그래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치 활동을 금지했는데 이 포고령 위반이라고 하면서 영장 없이 체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헌법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명백한 내란죄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시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 빨리 만나서 정말 질서 있는 퇴진은 일단 탄핵이고 검찰 경찰 수사에 최대한 빨리 협조하는 여야 대표의 회담이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그렇죠. 어느 시점에선 이제 여야가 국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 입장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오로지 탄핵, 하야, 그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우리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이미 공식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적 해결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나 뭐 김민석 최고위원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표결 불참은 내란 공범이다.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 윤석열과 김건희는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해야 된다. 이런 게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무정지가 되지 않았는데 연금해야 된다?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고 체포해서 구속한다면 그거는 사법적 절차를 거쳤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정치권에서 이렇게 직무정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연금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발언하는 건 결코 적절하지 않다. 특히 탄핵 표결 불참은 내란 공범이다. 자, 그렇다면 12월 3일 날 새벽에 민주당 의원들 90명 참여했죠? 190명, 190명 중에 18명이 국민의힘 의원이었고요. 그렇죠. 예. 예. 18명이 국민의힘이었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17명이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표결에. 그러면 불참한 1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공범입니까? 왜 민주당에선 표결에 불참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이라고 이렇게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겁니까? 똑같은 잣대로 이야기한다면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 17명도 내란 공범이다. 그중에는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표결에 국회 안에 안 들어온 겁니까? 못 들어온 겁니까? 그러면 표결에 불참한 17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내란 공범 아닙니까? 제가 뭐 답변 드리면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네.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하러 안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뭐 지방에 있었거나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경찰과 군인이 막아서 못 들어갔거나 그런 경우인 것이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50명 정도가 당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신은 국회에 있으면서 당사로 와라,
국회로 와라, 다시 당사로 와라 이렇게 혼선을 준 거예요.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핸드폰을 보면요.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과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국회 밖에 있도록 혼선을 주라고 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50명은 억울한 거죠.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내란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50명이 탄핵 표결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에 동조한다라고 정치적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되고요. 갈 수 없어서 못 가거나 막아서 못 간 민주당 의원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 것이고 국민의힘은 안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하고요. 네.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간 국회의원들도 있고 담을 넘어서 들어간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사정상 출입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간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하나 개별적인 경우를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건 무척 곤란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문제는 비상계엄 문제이고 이 비상계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로지 탄핵 이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고 그리고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예. 국무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유리한 정치 국면이라고 해서 그렇게 탄핵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예. 좀 마음의 문을 열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20초씩만 앞으로 전국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혼돈의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탄핵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법적,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프로세스대로 갈 건데 예. 지금 자꾸 곧 하야할 것처럼 퇴진할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권력을 조금 쥐고 있으니까 예.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거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은 조기 대선만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장래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